자, 매주 수요일 보험 특약을 정리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정남 이재환입니다. 특정녀 정세윤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준비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정말 잘 준비했으니까요.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특집인 만큼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유독 많은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본인들이 아프실 때 또는 이제 자녀에게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요한 보험 상품들에 대한 문의를 또 많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그중 최고가 아무래도 인기가 되게 많은 이제 간병인 뭐 특약이나 아니면 요양, 장기 요양 이런 관련된 보험들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특약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뭐 금액은 또 얼마큼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름하야 부모님 보험 전문가 추천 특약, 전문가 비추천 특약. 오, 주제 괜찮네요. 평소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병원에 입원하게 될 때 누군가가 돌봐줘야 한다면 필요한 특약입니다. 네, 부모님 보험 중에 전문가 추천 특약부터 말씀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간병인 특약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요양 보장 특약입니다. 간병인 특약과 장기 요양 보장 특약 이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네, 이 두 가지 모두 간병과 요양에 필요한 특약입니다. 몸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을 하는 경우엔 간병인 특약, 병원 입원과 관계없이 요양을 중심으로 하면 장기 요양 보장 특약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즉 장소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일단 나누고 자세한 건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특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병원에 계시면 간병인 특약 그리고 집이나 요양원 뭐 이렇게 하면은 장기 요양 보장 특약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해주시고 간병인 특약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간병인 특약은 사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누가 아프면 가족이 돌보면 되지 간병인이 굳이 왜 필요하냐. 근데 혼자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계나 육아를 제쳐두고 가족이 병원에서 머문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게다가 전문적인 간병 기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가족 간병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콧줄로 식사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나 특수 재활이 필요한 경우처럼 전문적인 간병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뭐 간병이라는 일이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간병인을 하루 동안 고용하는데 10만 원에서 보통 한 13만 원, 뭐 많게는 15만 원까지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비싸네요. 네, 하루 일당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픈 것만도 돈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간병인 비용까지 들면 부담이 더 이만저만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간병인 특약은 간병인 고용 일당 15만 원씩 보장이 되니까 병원에 계시는 내내 마음이 좀 다소 편하실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뭐 폐를 끼친다 뭐 이런 느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실 수 네, 있고 심신이 좀 편안해지실 수 있는 그런 특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특약이라는 거는 보험이 아니라 특약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보험에서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 보험사들이 이 상품 안에 모두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간병인 보장 특약은 50대 남성분 같은 경우 3, 4만 원대, 50대 여성분들은 4, 5만 원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특약 하나에 3, 4만 원, 4,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싼데? 그죠. 그러니까 전체 세트로 보자면 좀 비쌀 수 있는데 거기 중에서 또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간병인 특약만 하겠다 그러면 남성은 한 2만 원대 초반, 그다음에 여성분은 한 2만 원대 후반. 네, 50대 기준입니다. 요 안에 뭔가 다른 것들도 추가했을 때 방금 정세윤 그렇죠.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금액이고 네. 말한 간병인 특약만 넣는다면 2만 원대 후반, 중후반 정도면 그쵸. 된다. 50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맞습니다. 그래도 저렴하진 않네요. 2만 그럴 수 원이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암 진단도 꽤나 비싼데 암 진단 보험 금만큼 비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간병인 보장 특약 자체가 전제 조건은 입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의 입원 기간이 그리 또 길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원이 아니라 나는 집에서 요양을 하거나 병원이 아닌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요양한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난 간병인을 좀 고용하겠다라고 하면 이 간병인 보장 특약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겠다라고 할 때만 간병인 특약에서 보장이 된다. 그럼 다른 시설이나 집에서 간병인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그때는 다른 특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네. 바로 장기 요양 보장 특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집이나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셔도 생활비 형식으로 매월 가입 금액을 생활비 개념으로 받게 되는 특약입니다. 아, 이거는 간병인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받게 되는 거네요. 네. 장기 요양 보장 특약.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요양 보장 특약은 우리가 보험 상품으로 보자면 LTC라는 글씨가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LTC가 롱텀 케어라고 불리는데 이게 결국에는 장기 요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의 경우는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해서 이제 뭐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4등급에서 5등급이면 경증, 1에서 3등급이면 중증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방금 세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 개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가입 금액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경증일 때는 최대 100만 원, 중증일 때도 최대 100만 원씩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매달 받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보험 기간이 끝나는 만기까지 받는데 뭐 예를 들면 90세 만기로 가입했다 그러면 90세까지 95세 만기로 가입했다 그러면 95세 만기까지 매월 생활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증으로 진단받아서 100만 원씩 받다가 뭐 예를 들어 증상이 악화되어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중증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월 200만 원씩 만기시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15만 원씩 간병인을 쓸 때만 받을 수 있는 간병인 특약하고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생활비 개념으로 매달 나오는 거 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어떤 게 더 필요하냐 뭐 개개인의 성향이나 뭐 어떤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생활비 개념으로 만기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65세 이상 분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65세 이하 분들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요. 조건이 조금 더 붙는데요. 65세 이하의 분들은 국가에서 지정한 22가지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만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이런 병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후유증이 남게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생활이 불가능한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별도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인 분들은 상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장기 요양 등급이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65세 아래이신 분들은 22가지의 노인성 질환에 해당이 될 때만 보험 특약에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장기요양보험 보장 특약이 생활비가 아니라 진단비 개념으로 받게 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1에서 5등급이면 뭐 2천만 원, 1에서 2등급에 해당 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각각 진단비를 최초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진단비는 한 번만 받는다는 한계가 그렇죠. 좀 있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다 충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대적인 수정을 좀 거치게 됐는데요. 이제는 장기 요양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특약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생활비를 통해서 간병인을 고용하실 수도 있고요. 필요한 물품을 대여하거나 구매하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비용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무래도 중증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뭐 1, 2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이렇게 좀 고통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진단비보다는 꾸준히 나오는 생활비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장기 요양 등급 판정 받는 거 이게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일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거동이 좀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판정받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특정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이 남아서 뭐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5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지팡이나 보행기 뭐 이렇게 좀 도구들이 필요하다. 좀 의지를 할 만한 도구들 그러면 4등급. 휠체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3등급입니다. 근데 심각해서 정말 앉아서만 생활해야 된다 그럼 2등급. 아니면 뭐 일으켜져 있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그래서 누워서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1등급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사실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판정을 받기가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판정 받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 판정을 내려달라고 연락을 드리면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계신 곳으로 나오셔서 판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일단은 진단 후에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일상생활 가능 정도에 따라서 판정의 유무가 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실수록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또 보험료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보통 장기요양 등급의 보험은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에서 주로 취급을 하고요. 이 장기요양보장 특약은 예를 들면 100만 원이라고 방금 생활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월 생활비를 나는 100만 원 다 맥스로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50대 남성 같은 경우는 한 7에서 8만 원,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특약 하나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뭐 경증일 때는 한 50만 원 받다가 중증으로 되면 추가 100만 원 정도 받겠다. 뭐 이렇게 되시면 남성분 50대 남성분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성분은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이건 비갱신인 건가요? 비갱신인데 매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금액이 좀 비싼 편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근데 실제로 막상 청구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들여보다 보면 정말 이거는 비싼 보험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뭐 50만 원이든 그쵸. 100만 원이든 이렇게 받는데 그걸 가지고 간병인을 이렇게 고용하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다양한 각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좀 볼 수 있겠죠.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정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정도로 가족의 누군가가 몸이 불편하거나 지금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보험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특약 하나에 7만 원, 8만 원, 비싼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는 납입 면제 혜택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납입 면제가 보통 이제 장기 요양 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면 등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납입 면제가 되면서 생활비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처럼 뭐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증 이런 것도 납입 면제가 되는 경우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납입 면제가. 그래서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암이나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증, 뭐 80% 이상 후유장애 뭐 이런 것들이 납입 면제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장기 요양 보장 자체는 그런 질병까지는 다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약 하나에 이 정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특약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간병인 보장 특약, 장기 요양 보장 특약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간병인 보장 특약은 질병이나 사고 이후에 후유증의 심각성을 따지지 않고요. 모든 질병과 상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가볍든 크든 뭐 중대하든 아니든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면 그 비용을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입원이 되게 핵심이 될 수 있고요. 네. 장기 요양 보장 특약은 질병이나 사고의 후유증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에 보장을 받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특약은 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 모두 가입하기엔 비용이 좀 부담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입원 시에 도움을 좀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간병인 보장 특약. 나는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생활하는데 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오랫동안 마음 편히 받고 싶다. 그러면 장기 요양 보장 특약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두 가지를 다 가입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일단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님 보험 중에 전문가 비추천 특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로 상급병실 입원 특약인데요. 주디 들어보셨나요? 저도 가입 권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6인실, 5인실 이런 북적북적한 다인실 말고 소규모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럭셔리 특약이다. 가입하세요. 막 이러던데. 그렇죠. 맞죠? 옛날 드라마에 이제 한참 많이 나왔죠. 네, 드라마에서 럭셔리 병실 막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병원마다 운영의 차이는 좀 있지만 국가에서 입원실의 구분을 2014년까지는 일반 병실을 한 5, 6인실 정도로 하고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상급 병실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은 건강보험 혜택을 줬지만 상급 병실은 혜택이 되지 않아서 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중증 질환자의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죠.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실의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급 병실은 안 되니까 기피 대상이 계속 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확대를 했는데요. 2019년 7월부터는 2인실까지 일반 병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다 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근데 물론 실비
있으시면 실손의료비 있으시면 뭐 이런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보장을 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상급 병실 입원 특약이라는 거를 왜 두 분이 비추천을 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이며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며 왜 요거는 글쎄요. 과연 굳이 드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4부에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추천 특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비추천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4부로 건너왔습니다. 비추천 특약, 그러니까 상급 병실 입원 특약을 두 분 전문가께서는 굳이 가입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2019년 7월부터는 2인실까지가 일반 병실로 지정이 됐다. 네. 근데 1인실이 그럼 상급 병실이 된 건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잖아요. 음,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도 입원 시에 쓴 비용을 추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네, 실손은 그 이전부터도 보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2019년 이후에는 2인실까지도 일반 병실로 지정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만큼 또 보험료가 납입 금액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 병원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건강보험의 확대가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 그래서 입장에선 네, 일부 병원은 2인실 이상의 일반 병실의 수를 조정해서 1인실을 확대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1인실을 꼭 거쳤다가 일반 병실로 가기도 합니다. 너무하네.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꼭 1인실을 오래 머물지는 않더라도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약이 상급병실 특약입니다. 그래서 하루 입원만으로도 일반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0만 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6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이 특약이에요. 일단은 1인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여기를 보장해주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보험료 매달 내가 내야 되는 금액 요거는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얼마인가요? 일단 보험료마다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특약의 보험료는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특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세 여성의 경우는 약 한 3,000원 정도, 그다음에 60세 남성의 경우는 약 4,000원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앞서 너무 비싼 특약들을 들어서 그런가? 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간병인 특약 그리고 장기 요양보장 특약 요거를 들으면서 몇만 원대의 특약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3,4천 원 얘기를 들으니까 저렴한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비싼 편은 아니죠. 만일 여러분이 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보장들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좀 여유가 더 있어서 특약을 더 넣는 상황이라면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필수로 갖춰야 될 주요 특약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특약들을 구색 맞추는 것처럼 넣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필요한 보장은 없는 대신에 이 3,4천 원이 더 들어간 거니까 싼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상급병실 특약이 먼저 채워 넣을 특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긴 한데 네.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네. 그런 생각이시군요. 필수적으로 가져갈 건 아니다라는 말씀 여러분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얘기했던 꼭 필요하다라고 두 분이 짚어주셨던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간병인 보장 특약 그리고 장기 요양 보장 특약 이 두 가지 특약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이 두 가지에 대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꼭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짐이라든가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함께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금액도 다르고 보장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필요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해봤거든요. 사연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을 매일 들으며 공부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최근 주변 지인들의 부모님께서 편찮으시거나 입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건강도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부모님 보험 때문에 여기저기 광고를 보면서 보험 가입도 해보고 원하는 보장이 아니면 또 해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새롭게 알아보면서 몇몇 설계사 분들도 만나보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도무지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해둬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도 건강 염려증이 있으셔서 이것저것 몽땅 가입은 해두셨는데요. 아직 병원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은 없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요. 아직 건강하신 만큼 미리 알차게 알짜배기 보험들만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이렇게 도움을 구해봅니다. 아무래도 사연자님처럼 연세 드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보험 상담 받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사연자분의 부모님도 건강 염려증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을 이것저것 가입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 보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 특성상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60대, 70대를 맞이하게 되면 더더욱 이런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한 분들은 25% 정도, 유병자이기는 하지만 약만 복용 중이라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들 한 40% 정도, 나머지 35% 정도는 노인이거나 아파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분들 이렇게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한 분들이 한 분이 아프신 분들 한두 분 또는 세 분을 부양하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진짜. 그렇죠. 에.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험을 보면 사실 뭐 다양한 보험을 갖추시기는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우선 저희도 이분의 부모님들을 살펴봤을 때 네. 우선 아버님께서 한 65세, 어머님께서는 64세 정도셨는데 총 납입한 보험료를 지금 보니까 매달 74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계세요. 네. 네, 물론 상속할 재산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뭐 종신보험을 준비해두신 게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튼 보험료를 적지 않게 납부하시고 계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총 74만 원의 보험들이 대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버님께서는 한 48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는데 네. 그중에 종신보험이 한 23만 원, 나머지 21년도에 전환했던 실비 한 7만 원,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이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한 4, 5만 원 정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셔서 총 25만 원을 건강 목적으로 이제 보장 목적으로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의 보험은 한 26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는데요. 그중에 21년도에 전환했던 실비 8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간병인 지원 특약으로 6만 원, 그다음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뭐 이렇게 종합 형태로 가입한 보험이 한 12만 원 정도 해서 26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건강 염려증이 있으시겠지만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분들도 부모님께서 혹시나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간병인 특약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상급 종합병실 특약으로 넣었다가 뺐다가를 계속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가입은 했지만 막상 이게 잘 가입한 건지 맞게 한 건지 뭔가 준비가 좀 시원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해지를 하고 그랬다가 또 다른 보험 가입하시고 해지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셨다고 해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우리 얘기예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이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가입은 했는데 네. 아, 이것도 비싼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정리하고 또 좋다 그래서 막 가입을 했다가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또 막 정리하고 맞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고요. 막상 준비를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이게 염려증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가입한 특약 중에서 간병인 지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간병인 지원 특약은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간병인 특약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간병인을 보장받는 특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특약이 있고요. 간병인 사용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 들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간병인을 누가 고용하는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보험회사가 미리 고용을 해두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 그러니까 내가 환자면 나한테 보내주는 이거는 간병인 지원 특약이고요. 네.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사용한 비용을 청구하는 거는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사용 특약입니다. 네, 근데 간병인 지원 특약은 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48시간 전, 즉 이틀 전에 보험회사로 미리 지원 요청이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틀도 안 남았을 때 내가 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신청해도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안 받고 이틀 뒤부터 받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 지원 특약은 무섭다. 간혹 응급사고나 이렇게 질병으로 응급실 거쳤다가 입원하시는
갑작스러운 일들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네.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가기 48시간 이전에 미리 예약을 해둬야 되는데 보장이 되는데 응급 상황이면 바로 병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그게 거죠. 좀 불합리하다. 네. 그럼 내가 이틀 동안은 보장 안 받을 테니까 내가 내 돈 내고 할 테니까 이틀 뒤부터 보장해 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신청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아. 간병인 사용일당은 내가 입원하고 있는 중에 간병인이 필요해서 고용하면 그 고용한 기간을 계산해서 보험회사로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응급 상황에서도 보장이 가능하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간병인 지원보다는 간병인 사용 특약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물론 뭐 간병인 지원 특약의 48시간의 조건을 해소한 특약이 이 음. 간병인 사용 일당이기 때문에 음. 이 간병인 사용 특약이 더 좋을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간병인을 구하려고 할 때 막상 간병인이 고용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죠. 하지만 최근 동향을 봤을 때 간병인을 못 구하는 경우보다는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도 이제 간병인 지원 특약에서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보고 가입을 그럼요.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보험료 차이는 어떻습니까? 간병인 지원 특약은 보통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현재 비갱신형도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서 선택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고 간병인을 지원받지 못하면 또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은 3년 갱신형인데도 아버님은 4만 원대, 어머님은 5만 원대였어요. 이 내용을 20년 납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렸고 금액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보험들은 어떻게 됐나요? 일단 실손의료비는요. 21년도 7월에 4차 실비가 되기 전에 3차 실비로 전환을 해두셨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4차 실비로 전환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는 그대로 뒀고요. 종합보험에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뭐 급성 심근경색증 2천만 원, 뭐 상해 수술비 50만 원, 질병 수술비 30만 원, 뭐 질병과 상해로 입원했을 때 각각 2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꽤 오래 유지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약 한 9년에서 10년 정도만 더 납부하시면 100세까지는 다 그냥 보장만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을 굳이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에서 5종 수술 우리 계속 강조드렸죠. 그래서 1호종 수술비, 그 다음에 심장과 뇌혈관에 관련된 혈관 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셔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종신보험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종신보험 활용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종신보험을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납입을 잘 유지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해지하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감액 완납 기능을 활용했습니다. 납입은 하지 않고 남은 기간 동안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네. 보장받을 사망보험금은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낮아지되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내야 될 돈이 23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걸로 부족한 건강보장을 보충했는데요. 먼저 아버님의 혈관질환 500만 원씩과 수술비 보험 최대 500만 원으로 5, 6만 원 정도 구성. 어머님은 4, 5만 원 정도로 구성해서 1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네. 간병인 사용특약은 준비했지만 입원을 하지 않고 집이나 요양원에서도 요양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장기 요양 보장 특약으로 추천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잘하셨네요. 네, 그렇죠. 보험사별 비교를 더 해보시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요 특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여러 가지 특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간병인 지원 특약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이지한 전문가님. 간병인 사용일당과 지원일당 네, 지원 특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간병인 사용일당 지원일당 먼저 말씀드리면 간병인 지원일당은 중요한 거는 48시간 이전에 반드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간병인을 보내달라고. 네. 근데 만약에 신청은 했어요. 근데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못 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돈으로 줍니다. 네, 비용으로 이거 줄 테니 이걸로 간병인 고용하세요라고 해서 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확보된 간병인이 그렇죠. 없어서 자기네가 못 보내주는 그렇죠. 경우에는 그렇죠. 돈으로 보내준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응급 상황으로 인해서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못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내가 지금 신청을 못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난 이틀 뒤부터 보장을 받으면 되잖아요. 48시간 전인 오늘부터 신청을 했으니까 이틀 뒤부터 보장해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같은 원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 입원하는 내내는 약관상에 그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음.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다만 이것을 조금 이제 아쉬우니까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나온 게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 그러니까 지원 일당이 더 먼저 나왔고 사용 일당이 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은 그 간병인들을 보험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피보험자가 입원하는 일이 생기면 알아서 고용을 해라. 고용을 하는 건 뭐 자기들 마음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은 우리가 이렇게 보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 거죠. 내용을. 그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사용 일당에는 48시간 이내 뭐 이런 제약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병인 특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장기 요양 보장 특약에 대해서도 오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장기 요양 보장 특약은 어쨌든 65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65세 이상인 분들은 질병이든 사고든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생활이 영위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 등급에 따른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른 생활비를 받는다. 이게 이제 65세 이상의 분들이고요. 65세 이하인 분들은 사고는 해당이 안 돼요. 다만 노인성 질환이라고 불리우는 뇌혈관이나 뭐 파킨슨, 뭐 치매 이런 어떤 질병으로 분류돼 있는 22가지 이 노인성 질환으로 질병 진단을 받고 또 멀쩡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생활이 영위가 어려워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경증 또는 중증으로 이제 판정을 받아서 이제 생활비를 받게 되는 이런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병인 특약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쓸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장기 요양 보장 특약은 병원이 아닌 집이나 요양원에서 간병인을 쓰든 뭐 어떤 물품이 필요하든 상관없이 생활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생활비로 간병인이든 뭐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65세라는 나이 기준이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네, 부모님께서 편찮으실 때 제대로 제대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보장을 미리미리 점검해 두자. 네,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뼈가 꼬이시네요. 둘째. 간병이나 요양보험, 진단비 형식으로 받는 보장보다는 생활비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준비해 보자. 네,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